네, 안녕하십니까. 대한 언론 KJTV 회장 장석영입니다. 오늘은 오스트리아 빈에 본사를 둔 한인무역회사 영산그룹 박종범 회장님이 오늘 10월 26일 날 경기도 수원에서 있을 세계 한인무역협회, 영어로 줄여서 우리가 월드 옥타라고 부르는데요. 거기 제22대 회장 선거에 출마하시기 위해서 일시 귀국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한언론인을 찾았습니다. 영산그룹은 20여 개 나라에 설립한 30여 개 사업장이 있고요. 직원 수만 해도 3천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 매출이 약 1조 원에 가까운 실적을 올리고 있는 유럽 지역의 대표적인 한상이라고 합니다. 박 회장은 특별히 기업 발전을 문화예술 창달에 두고 한국 문화예술을 기업 활동에 접목시켜 나가는 독특한 사업가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오늘 그분을 모시고 그분이 한상으로서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산그룹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아직은. 그래서 언제 영산그룹을 세웠나요? 네, 저희 영산그룹은 1999년 4월 달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설립을 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무역업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한국산 제품을 이제 유럽에다가 소개하고 판매하는 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제조업까지 확장을 했고 플랜트 수출을 비롯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사업 영역은 이제 지역적으로 본다면은 말씀드린 대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CIS 국가, 그다음에 아프리카를 비롯한 오지까지도 확장을 하고 있고, 또 한국에도 전주와 김해 공장을 가지고 있고요. 네. 또 인도에서 그리고 터키에서도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처음에 비엔나에 가시게 된 동기가 뭐 있었습니까? 원래는 제가 96년도에 네. 기아 자동차 상사의 주재원으로 파견이 됐습니다. 바로 IMF 직전이죠. 그때 이제 근무를 시작했는데 네. 한국의 금융위기가 닥치고 네. 또 아울러서 그때 이제 옛날 기아인 거죠. 네. 옛날 기아가 어려운 상태에 빠짐에 따라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제 개인 사업을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그 동안에 이제 뭐 많은 봉사 활동을 많이 하신 걸로 그렇게 나오던데. 우리 오스트리아 한인연합 회장을 필두로 해서 2011년도에 유럽 한인총연합 회장, 네. 그리고 2013년도에 세계 한인회장대회 공동의장, 2014년도에 세계 한상대회 대회장을 했고요. 이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회의 부의장을 3년임 6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활동이 아주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영산그룹은 그 많은 문화 사업을 병행하기로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제 그 무역을 필두로 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네. 항상 느끼는 게 그냥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 백그라운드가 없는 상태에서의 단순한 상품만을 판매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그 제품들에 대한 로열티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즉 상품을 판매를 하더라도 어떤 문화적인 그 문화예술적인 것들과 같이 공유를 하게 됐을 때 그 제품에 대한 충성도가 훨씬 올라가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문화를 유럽에다 알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유럽의 문화도 필요하다면 한국이 알리는 그래서 한국과 유럽과의 문화 교류의 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그러다 보니 특히 오스트리아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클래식의 뭐 나라고 그렇죠. 그래서 한국의 빈 피라미 오케스트라 저기 오스트리아의 빈 피라미 오케스트라,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 그 다음에 빈 소년 합창단 같은 세계적인 그런 유수의 그런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을 한국에 소개를 하고 또 아울러서 한국의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나 네. KBS 오케스트라, 서울 시향 같은 한국의 굴지의 오케스트라들을 유럽에 이렇게 초청해서 유럽 투어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한국의 그 문화예술들이 특히 음악 같은 경우는 보면은 클래식 음악 쪽을 보면은 성악가나 기악 쪽에 정말 유수의 그 학생들 네. 젊은 그런 예술가들이 많이 있는데 네. 예,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유럽의 어떤 큰 무대에 서는 기회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비록 이제 뭐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고 아주 유명한 콩쿠르 같은 우승을 하면 이제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이제 선택받은 상황에서 무대에 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빈 그 스타트 오퍼나 도이치 오퍼 이런 데 하고 저희가 계약을 해서 한국의 젊은 유능한 그런 음악가들을 그 무대에 세우는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해서 무대를 세우는 그런 일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뭐 한국과 동구권 국가들과의 그 친선 음악회, 네. 각국에 이제 있는 주재하는 한국 대사관과 문화원들과 같이 공조하면서 그런 어떤 친선 음악회 같은 것도 저희가 같이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월드 컬처 네트워크라는 그 문화기획사를 설립을 해서 저희 이제 와이프가 네. 거기 지금 대표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 본사는 이제 빈에 두고 있고 네. 서울에도 이제 사무소를 두고 이렇게 한국과 유럽과의 문화 교류에 어떤 천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를 내한 공연 그런 거를 수행하신다든가 또 그렇습니다. 한국의 뭐 서울 시향 네. 이것을 거기 가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하시고 계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하십니다. 저도 그 전에 한번 이 오케스트라 서울 시향을 따라서 한번 이렇게 공연장을 취재를 한 일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것이 국위 선양에 아주 좋은 길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서울 시향을 비롯해서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KBS 오케스트라단이 유럽에 와서 이제 이렇게 연주회를 갖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제 유럽에 있는 그 이런 음악 애호가들이 한국의 클래식에 대해서 수준에 대해서 별로 인정을 않다가 실질적으로 그런 큰 오케스트라에도 와서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는 다 깜짝 놀랍니다. 그만큼 한국이 클래식이 정말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매년 10월 3일이면은 그 각 대사관에서 주최하는 네. 국경일 행사가 있습니다. 네. 그 국경일 행사가 보통 이제 굉장히 정형화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호텔의 홀 같은 거를 빌려서 거기에 있는 이제 외교관들을 다 초청을 하고 거기에 또 거주하는 한국 동포들도 초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이제 대사관에서 주재를 해서 네. 한국 음식을 먹고 또 이제 우리 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끝내는 형태인데 네. 그거를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대사께 요청을 했죠. 저기 키예프에 있는 가장 좋은 오케스트라 홀에서 그 일부 행사를 하시면은 2부 행사는 그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좋은 오케스트라를 저희가 사고 또 유럽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음악가들을 초청을 해서 공동으로 음악회를 개최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1부는 국경일 공식 행사가 되는 거고 2부는 이제 음악회까지 곁들여서 하게 되기 때문에 한국과 우크라이나, 한국과 유럽 각 국가들 간의
친선 도모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월드 옥타 회장 선거에 대해서 한번 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떻게 돼서 이번에 회장 출마를 하시게 됐나요? 뭐 잘 아시겠지만 월드 옥타는 세계 한인 무역협회입니다. 네, 네. 영어로 풀어서 나면 월드 오버시스 코리안 트레이더스 어소시에이션인데 이제 1981년도 지금부터 42년 전에 네. 해외 동포들 LA와 도쿄 등의 그 해외 동포들이 이 한국산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자기들이 살고 있는 해외에다가 소개를 하고 판매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고국 사랑을 펼치고 한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을 대보자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제 설립된 단체입니다. 아, 지금은 68개국에 143개 도시의 지회를 갖고 있고요. 아, 예. 정식 정회원이 한 7,600여 명, 예, 예. 그 다음에 차세대 회원이 28,000여 명, 네. 해서 토탈 약 한 35,000 명 정도의 회원을 갖고 있는 예. 명실상부한 해외 750만 해외 동포들을 대변하는 경제 단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월드옥타가 그동안 이뤄온 여러 가지 이 어떤 그 업적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글로벌 비즈니스를 창출하며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해 전 세계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대한민국의 경제 도약과 역사를 함께 놀아온 750만 재외동포 경제단체 월드옥타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고국 사랑에 대한 그 활동들을 좀 더 확대해야 되겠다. 네. 잘 아시다시피 지난 한 16개월 정도 계속해서 무역 적자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이 경제인들이 다시 허리띠를 메고 한국산 제품들을 찾아다니면서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만든 제품들을 네. 좀 더 많이 이렇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아울러서 한국의 이제 그 젊은이들이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좀 더 주자. 그러니까 한국의 젊은이들이 해외 취업할 수 있도록 그 취업의 기회를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만들자라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해외에 있는 그 우리 옥타의 이제 가족들은 나름대로 이제 다 현지에서 성공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고국에 대한 어떤 투자도 더 확대를 해서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라는 취지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월드옥타가 좀 더 내부적으로 단합하고 화목을 지켜가면서 원래의 목적을 달성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모든 그 정부 수행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이제 그 좀 더 이렇게 투명하게 공정성을 가지고 옥타의 이제 사무국이 운영될 수 있도록 네. 해야 되겠다라는 약속을 옥타 가족들에게 제가 하고요. 또 이제 세 번째는 네트워킹의 확장입니다. 소통과 교류를 확대함으로 해서 비단 우리 옥타 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옥타와 다른 경제단체들, 국내외 경제단체들 그리고 와의 교류를 확대시키고 그리고 문호를 좀 더 개방함으로 해서 더 확장된 옥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게 저희 이제 공약입니다. 하고 있어요. 예, 제가 22대 월드옥타 회장으로 선임이 되게 되면은 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우리 월드옥타를 명실상부한 국내 제7대 경제 단체로서 격상을 시키는 일입니다. 아직까지는 월드옥타의 그 이미지가 많이 확산이 안 돼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제7대 경제단체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7대 경제단체로서 의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언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국내의 각 기관들과의 어떤 그 교류를 좀 더 확대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다음으로 월드옥타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어떤 조직을 재정비하고 네. 모든 것들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월드옥타 가족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서로 네트워킹도 하고,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자라나는 우리 차세대들이 이 경제 활동을 그리고 창업을 비롯해서 모든 경제 활동을 더 수월히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 같은 거. 그리고 아울러서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만드는 제품들을 전 세계에 더 활발하게 알릴 수 있고 그렇게 하는 방법들을 계속 강구하고자 합니다. 그 제가 어디서 뭐 신문에서 읽었는데 전에 우리 그 옥타의 선배님들이 뭐 이거 옥타 읽어오면서 천명한 게 있다며 공존, 공생, 그리고 뭐 고국의 경제 영토를 확장하겠다. 그거를 뭐 계속 발전시킨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의 42년 역사를 갖고 있는 월드옥타의 그 자랑스러운 전통, 공존 공생의 정신과 고국 사랑 정신입니다. 그러한 숭고한 어떤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또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그의 어떤 혁신을 이뤄내는 그런 일이 또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그 영산그룹이 추구하는 그러니까 뭐 가치관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비전 그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영산그룹은 우리 모든 고객들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제가 추구하는 가장 목표는 한국인의 정신으로 유럽의 심장에서 설립되고 운영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그러면서도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회사를 만드는 게 저의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네.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는 항상 더불어 사는 삶,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삶, 그리고 사랑과 봉사와 희생을 함께하는 그런 어떤 기업 가치를 추구하면서 네. 동시에 문화적인 어떤 가치를 확대하고 그 미를 제대로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회사 풍토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저희 영산그룹의 가치이자 미래에 추구하는 바입니다. 새로운 기술 개발에도 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대는 지금 현재 상황은 뭐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기업도 변모하고 변화하지 않으면은 성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그런 것처럼 우리 기업도 꾸준하게 기술 개발을 해야 됩니다. 신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네. 특히 요 근래에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기후 변화, 그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친환경 재생 산업 분야랄지, 뭐 자동차로 얘기한다면은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 등을 비롯해서 친환경적인 산업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발전돼야만이, 또 그게 부흥을 해야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끊임없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 재교육, 그리고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자, 그럼 끝으로 뭐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회원님들과 이제 차세대 우리 그 해외 진출하는 그런 분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항상 위기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기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위기는 바로 자기한테 대한 도전인데 그 도전에 바로 쓰러져 버리게 되면은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한 어떤 도전이 생겼을 때 그에 대한 응전을 하는 과감하게 그 도전에 맞서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남보다는 좀 더 빨리 이 남이 하지 않은 일을 먼저 선점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 그리고 세계는 참 넓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가서 눈을 크게 뜨고 보면은 할 일이 정말 많다라는 생각을 갖고 네. 그런 측면에서 항상 마음은 고국으로 향하지만 눈은 머리는 항상 세계를 향하는 그러면서 세계를 큰 눈으로 큰 시각으로 보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게 우리 후배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얘기입니다. 예. 영토를 넓히시려면 경제 영토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기본적으로 올드옥타는 현재 68개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이러한 올드옥타라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잘 깔려져 있는 그런 네트워킹을 활용하시는 것도 어떤 그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자기 눈을 크게 뜨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항상 그 남보다 먼저 앞서는 자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이 동료 국가뿐만 아니라 저쪽 남미 그리고 특히 아프리카 지역 같은 것들이 아직까지는 개발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곳들이기 때문에 그런 시장들에 과감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시장들을 과감하게 개척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세계에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일에 매진해 주시기를 국민 한 사람으로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충청남도 아산 출신입니다. 아, 예. 그래서 호가 아산입니다. 네. 정주영 아산이 아니고. 네. 아이 고맙습니다. 먼저 봉투에 넣어가지고. 예.